마치 한 편의 추리소설 같죠? 철학 역사상 가장 흥미진진했던 미제 사건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사건 파일, 바로 진짜는 무엇인가입니다. 자, 지금 혹시 손에 스마트폰 쥐고 계신가요? 한번 보세요. 무게도 있고 네모난 모양의 차가운 느낌도 있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 모든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무언가? 그건 대체 뭘까요? 이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깊은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시작입니다. 17세기로 돌아가 보면 당대의 철학자들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정말 머리를 싸맸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쫓던 핵심 용의자의 이름이 바로 실체, 영어로는 substance였습니다. 자, 이 까다로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나선 두 명의 명탐정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먼저 사건 현장에 도착한 첫 번째 탐정. 이 사람은 아주 날카로운 이성의 소유자입니다. 현장에 널린 증거물보다는 오직 머릿속의 논리적인 추론, 그것 하나만 믿는 스타일이죠. 그의 이름은 바로 르네 데카르트. 흔들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서 생각만으로 세상 모든 미스터리를 풀 수 있다고 믿었던, 뭐랄까, 그야말로 안락의자 탐정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수사 방식은 바로 순수한 이성, 즉 합리론입니다. 데카르트가 이 사건을 풀기 위해 찾아낸 결정적인 단서는 바로 실체의 정의였습니다. 그가 내린 정의는 이래요. 존재하기 위해 다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다른 것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바탕, 그걸 실체라고 본 거죠. 데카르트는 이성이라는 돋보기로 세상을 들여다본 끝에 핵심 용의자를 3명으로 압축합니다. 바로 3가지 실체죠. 첫째는 이 모든 것의 원인이자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한 존재, 바로 신입니다. 그리고 신이 만든 2가지의 독립적인 실체, 바로 우리의 정신과 우리가 만지는 물질이죠. 데카르트의 결론, 아주 명쾌합니다. 정신의 본질은 뭐냐? 생각하는 것. 물질의 본질은 뭐냐? 공간을 차지하는 것. 이렇게 세상을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과 눈에 보이는 물질, 이 2개의 실체로 딱 나눠서 설명하는 걸 우리가 이원론이라고 부릅니다. 어때요? 아주 깔끔하고 논리적이지 않나요? 자, 이렇게 사건이 해결되나 싶었는데 바로 그때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오는 새로운 탐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데카르트의 논리정연한 보고서를 쓱 훑어보더니 차갑게 한마디 던집니다. 그래서 직접 눈으로 본 증거는 어디 있어? 그의 이름은 존 로크. 데카르트와는 정반대죠. 이 사람은 발로 뛰면서 오직 우리의 오감으로 수집한 증거, 즉 경험만을 신뢰하는 아주 냉철한 탐정입니다. 그의 수사 방식은 바로 경험론입니다. 로크는 데카르트의 추상적인 이론에 정말 송곳 같은 질문을 던져요. 좋아, 당신 말대로라면 사과에는 사과 실체라는 게 있겠지. 근데 당신 사과의 빨간색, 둥근 모양, 단단한 느낌 말고 그 모든 걸 지탱한다는 사과 실체 그 자체를 직접 보거나 만져본 적 있어? 라고 묻는 겁니다. 여기서 로크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립니다. 우리가 실체라고 부르는 건 그냥 우리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표시일 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실체라는 게 진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빨갛고 둥글고 단단한 성질들이 왜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지 우리가 설명을 못하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그걸 떠받치는 뭔가가 있겠지 하고 그냥 임시로 붙여놓은 이름표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로크는 아예 수사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알 수도 없는 숨겨진 실체를 찾을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성질들을 분석하는 데 집중하죠. 그는 이 성질을 둘로 나눕니다. 첫째, 모양이나 크기처럼 누가 보던 상관없이 그 사물 자체에 속해 있는 제1성질. 그리고 둘째, 색깔이나 맛처럼 우리의 눈이나 혀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제2성질로요. 수사의 초점이 세상이 뭘로 되어 있나에서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나로 완전히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자, 이제 두 위대한 탐정이 드디어 법정에서 정면으로 맞붙습니다. 과연 진짜란 무엇일까요? 이성의 법정에서 펼쳐지는 세계의 대결, 그 최후 변론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 표를 보면 두 탐정의 수사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보이죠? 데카르트에게 실체는 머리로 생각해서 알 수 있는 진짜로 존재하는 무언가입니다. 하지만 로크에게 실체는 경험할 수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있겠거니 하고 가정하는 것에 불과해요. 데카르트는 신을 통해 이 모든 걸 설명하지만 로크는 굳이 신까지 나올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바로 이 한 문장이 이 모든 논쟁을 요약합니다. 데카르트에게 실체는 우리 생각과 상관없이 저기 바깥에 실제하는 것이고요. 로크에게 실체는 우리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그냥 생각되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정말 결정적인 차이죠. 자, 그렇다면 최종 판결은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재밌는 건 말이죠. 이 사건의 진짜 의미는 승자를 가리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이 논쟁 자체가 철학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실체라는 용의자의 정체는 끝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두 탐정의 치열한 수사 과정 덕분에 철학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철학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이전까지 철학의 가장 큰 질문이 세상은 궁극적으로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라는 형이상학의 문제였다면 이 논쟁을 거치면서 철학의 중심이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지? 우리 삶의 한계는 어디까지지? 라는 인식론의 문제로 옮겨가게 됩니다. 존재 자체에 대한 탐구에서 우리 삶의 조건과 한계에 대한 탐구로 넘어간 거죠. 이 엄청난 전환이야말로 이 사건이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이고 근대 과학 정신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데카르트와 로크의 사건 파일은 이렇게 덮였지만 그들이 던진 질문은 여전히 우리에게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세계는 과연 있는 그대로의 진짜 세계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과 감각이 재구성해낸 여러분만의 세계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여러분 각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 잘 들어봤네요. 이번에는 데카르트가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퀴나스 같은 사람들을 극복하고 좀 더 명확하고 확실한 누구나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체라는 것의 개념을 주장하기 위해서 새롭게 시도한 그런 실체의 개념들을 영국 사람인 존 럭크라는 사람이 보면서 그래봤자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하고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런 시간에 오히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속성들을 자세히 분석하고 또 그 속성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탐구하는 그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물론 이제 그런 생각이 어떤 사람들은 영국에서 과학이 훨씬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왔다. 즉 추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실제 오감으로 경험되는 경험주의적인 생각을 추진했기 때문에 영국에서 뉴턴과 같은 엄청난 과학자들이 나올 수 있었고 또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과학혁명을 주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 면도 있고요. 왜냐하면 과학이 발전하기 위해서 즉 초창기 과학혁명의 드라이빙 포스라고 해야 되나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학적인 그런 능력이었는데 즉 물질 세계의 현상들을 수학적인 정밀함으로 완전하게 표현해낼 수 있는 능력이었는데 그거는 데카르트식 생각이 훨씬 더 지대한 공헌을 한 거죠. 데카르트의 말하자면 카테시언 코오디네이트라고 하나요? 말하자면 수학과 기하학을 아주 정교하게 결합시켜낸 그런 틀을 마련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 덕분에
영국의 뉴턴이 훨씬 더 말하자면은 미적분학 같은 거를 표현하기에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면들이 있었죠. 그래서 과학의 발전에서는 경험론 이런 데카르트식 추상적인 합리론이 아니라 경험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옳지는 않다고 보여지네요. 오히려 칸트가 나중에 이 데카르트와 존 라크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이 둘을 어떻게 합쳐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새로운 형식의 관념론적인 그런 시도로 철학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그런 면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게 진정으로 제대로 된 철학의 첫걸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역시 칸트 역시 말하자면은 실제의 개념을 바꿔버리는 데카르트가 실체라는 substance의 개념을 바꾸었다면 칸트는 그보다 더 근원적인 개념, 즉 실제라는 reality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된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면이 있네요. 언젠가 또 칸트와 데카르트, 존 라크 전체를 다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훨씬 더 또 명확하게 그 의미가 떠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또 보여지고요. 일단은 존 라크라는 사람과 데카르트의 실체의 개념 여기까지 비교해 봤네요.